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근대화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교과서 161쪽이고요. PPT를 만들었지만은 PPT 폰트가 깨져가지고 교과서를 이용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은 이집트 근대화에서 특히 이제 근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는 사실 좀 보시면서 여기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의 총독이었고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이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고요. 이 유럽식의 행정기구와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요. 특히 그리스 독립전쟁 1829년부터 이 30년 있었던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원하여 공식적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세습입니다. 세습. 이집트의 자치권 총독을 있으면서 이제 자치권 인정에 세습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받아요. 북한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특히 여기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돈을 빌려서 이 지중해와 홍해에 있는 이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요. 이 수에즈 운하 좀 보시면은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이 수에즈 운하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길을 통해서 이 물류 가는 시간이 약 40% 정도 줄어듭니다. 런던에서 홍콩까지 가는 시간이 120일이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80일로 40일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하지만 영국과 특히나 여기에서 굉장히 이 돈 때문에 열강들이 간섭을 하는데 특히 이 아라비 파샤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위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 이집트는 여기에서 식민지가 보호국이 됩니다. 영국의 보호국이 돼버립니다. 1914년에 여기에서 볼만한 내용은 이제 수에즈 운하 좀 보시고요. 그다음 무함마드 알리 개혁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만한 내용은 딱히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교과서 160 이제 이쪽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볼만한 게 몇 개 있네. 여기도 근데 큰 것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네, 영국이 인도를 침략했는데 일단 첫 번째 영국이 인도를 침략할 수 있었게 된 거는 무구이 제국의 내부 반란입니다. 아우랑제부 사후에 굉장히 내부 반란이 많으면서 무구이 제국은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다는 뜻은 땅을 뺏긴 게 아니라 독립돼 버립니다. 각 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6개 시도가 독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틈을 타서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인도가 진출하고요. 또 그다음에 프랑스가 또 인도에 진출하면서 둘이 이 주도권을 놓고 충돌합니다. 그게 플라시 전투인데요. 이 플라시 전투는 일명 7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7년 전쟁의 결과 아시죠?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거. 이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영국이 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이 벵고이저 인도의 영토였던 벵고이저의 통치권을 차지하면서 나중에는 영국이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인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요. 특히 인도를 지배했던 거는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지어봤는데 이때는 간접 통치예요. 직접 통치는 아니고요. 이런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 당시 이제 인도인들 불만을 삭히는 첫 번째 아편과 면화 재배를 강요했고요. 영국산 면직물을 통해서 인도의 면직물을 몰락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대립, 그다음에 기독교의 강제 개종 등을 시키면서 이제 불만을 만듭니다. 인도인들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인도인들 영국의 지배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특히 이걸로 터집니다. 이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의 용병이에요. 동인도 회사의 용병으로서 인도를 이제 다스리는데 통치할 때 많은 영향을 준 팀인데요. 이 세포이 항쟁, 여기에서 이 세포이 항쟁 보시면은 이 세포이 항쟁 때는 이제 이 내용,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이슬람교도와 이 돼지 기름, 힌두교의 소의 기름 이런 게 소문되면서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들, 특히 이런 것들, 이 실업과 빈곤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 이 세포이들의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니까는 전통을 무시했다 하면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실패를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세포의 항쟁의 결과예요. 이게 결과인데요. 이렇게 되었다. 결과는 직접 지배가 됩니다. 간접 통치에서 직접 지배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그냥 161페이지 볼만한 내용은 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이 세포의 항쟁, 이 플라시 전투, 세포의 항쟁, 특히 이 세포의 항쟁이 발생하게 됐던 영국의 지배 방식 이 세 가지 강요, 몰락, 강요 이런 것들 보시고요. 세포의 항쟁의 결과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였다는 사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볼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163페이지입니다. 이 163페이지 내용에서는 인도 국민회의. 이를 이제 인도 영국의 지배 이제 뭐 배우면서 특히 영국은 이제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뭐를 치면은 친영파 양성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 양성 기관이에요. 친일파들을 만드는 친구들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영국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인데요. 처음에는 초기에 이들은 인도의 권익을 타협하는 차에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한 듯 약간 친영적인 우리나라 당시 일제강점기 친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차 인도 국민회의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요. 이 영국보다 인도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진짜 반영운동에 앞장서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린 그것을 벵골 분할령이라고 합니다. 이 벵골 반영운동이 활발했던 이 벵골 지역을 강제로 쪼개버린대요. 여기를. 여기는 이제 힌두교도, 여기는 이슬람교도 많이 쪼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 여기 이 동벵골 지역은 지금의 방글라데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독립해서 국가를 건설하고요.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벵골 분할령의 내용이에요. 이 벵골 분할령의 내용. 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니까 인도 국민회의에서는 이 벵골 분할 발령 인도 국민회의에서는 이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영국 상품 배척, 스와데시 국민교육 실시하면서 이 4대 강령을 발표해요. 이 4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반영운동에 앞장서고요. 그러면서 이게 대규모 민족운동, 결론적으로 이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고 명목상의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잔치가 아니라 자치예요. 이 벵골 분할령,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벵골 분할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벵골 분할령 많이 나왔고요. 인도 국민회의 초창기에는 친영파, 영국인들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였는데 점차 변화했다. 이 벵골 분할령, 특히 4대 강령, 영국의 상품 배척 스와데시, 이 국민교육 실시, 이 4대 강령을 앞장서서 반영운동을 했고, 결론적으로 벵골 분할령이 취소되고 인도인들의 자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 알아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65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내용은 이 중국이 문호를 개발 근대화 추진, 여기서 아편 전쟁의 전개와 뭐 배경과 전개 과정, 특히 아편 전쟁.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배경. 이 배경은 이겁니다. 첫 번째, 중국은 여기에서만 대무역을 허락했습니다. 이 광저우라는 곳에서 이 공행이라고 불리는 이 특정 무역만 하는 이 공행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광저우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영국은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합니다.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는 여기였어요. 이렇게 무역의 구조였습니다. 영국과 중국, 뭐 영국 애들이 1,000,000원을 팔면은 1억을 수입해가요. 그럼 엄청난 적자가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무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청나라의 교역을 확대하지만, 청나라에서는 지대물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땅덩이가 커서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물건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무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이렇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결론적으로 이 청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들의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몰래 팝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가 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도가 끼면서 상장 무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중국의 아편을 팔면서 그렇게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나라에서는 이 많은 양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고요. 아편 중독자가 많습니다. 이런 아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임칙서라고 하는 이 관리를 광저우에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을 다 바다에 쳐 버려버려요. 바다에 버립니다. 그렇게 바다에 버리니까 영국 애들 불만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상품을 마음대로 소각해 버렸다고 해서 이러한 구실로 영국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국의 상인보험이 자신들 사유재산을 없앴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네, 이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 아편 전쟁 보시면은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난징 조약의 결과 이렇게 됐는데요. 이 난징 조약의 결과 여기에 이 현장 속으로 이 내용들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이 난징, 청과 영국이 불평등 조약, 이 무역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는데 이 난징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 난징 조약의 결과 이렇게 내용을 맺는데요. 특히 최애법권의 인정, 관세의 자주권의 상실, 최애국 대우 불평등한 내용. 결론적으로 다른 제국주의도 이렇게 합니다. 최애법권, 영국 사람이 중국에서 죄를 짓더라도 영국 사람이 재판을 한다. 중국인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관세의 자주권, 세금을 매길 권리가 없다. 영국의 뭐 벤틀리 차라든지 영국의 뭐 신발, 영국의 버버리 같은 물건 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고 파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좋은 내용이면 그대로 우리도 해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난징 조약 체결한 이후에도 무역량이 크게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징 조약에 했던 이 5개의 항구는 대부분 중국 남부였어요. 이 영국은 이 중국 북부 이 베이징과 텐진 쪽도 가고 싶었지만 그 다음에 중국 내륙도 가고 싶었지만 그쪽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영국은 이 에로 사건이 터집니다. 에로 사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요. 에로 사건은 에로라는 배가 있어요. 중국 배인데요. 영국 국기를 가지고 다녀. 왜냐하면 얘들은 사기를 치려고 영국 배에 국기를 가지고 다녀요. 옛날 6.25 전쟁 때도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은 시골 마을, 특히나 산골 같은 데서는 인공기가 특기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낮에는 군인들이 있고요. 국군이 진주하고요. 그 마을을 점령하고요. 밤이 되면은 공산군, 북한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살기 위해서 깃발을 2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골 마을에서는 특히 산골, 강원도 산골이라든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에로 사건에서도 이 밀수염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영국 국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고 그걸 바다에 쳐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굉장히 화가 났어요. 특히 프랑스와 영국 연합한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선교사였던 사람이 죽어요. 중국인들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실로 삼아 영국과 청나라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제2차 아편 전쟁이에요. 결국 청나라는 패배하고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10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에 기독교의 포교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양도합니다. 이 텐진 조약이 58년, 베이징 조약이 60년인데요. 이 텐진 조약을 여기에서 맺었던 내용 하던 중에 또 중국과의 충돌로 인해서 여기에서 러시아 애들이 중개를 해줘서 중개 수수료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좀 봐야 될 내용은 165페이지에서는 아편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영국의 무역 적자, 상강무역, 아편 전쟁의 그 다음에 이 결과, 이 난징 조약의 5가지 내용, 그 다음에 이 2차 아편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에로 사건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내용들, 특히 아편 전쟁,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의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는 수행평가 하도록 하고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